친구 기다린다고 골목에 주차 중인데 갑자기 뒤쪽에서 쾅 소리 나길래 백미러 보는데 아저씨 얼굴이 보이길래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로 뒤쪽 타이어 휠 팬더에 발을 얹고 있었죠. 가만히 서 있길래 아저씨 뭐 하는 거야? 발 내리시라니까 내가 언제 발을 대고 있었냐. 갑자기 화내면서 자전거를 도로의 중간에 눕히더라고요. 골목이 일반 통행에다가 자전거를 눕혀놔서 아예 통행을 못하게 해놔서 뒤에 차들이 밀리는 상황이에요. 자전거 눕혀놓은 아저씨는 신고하겠다 해서 신고 바로 하고 다시 자기가 재연해본다고 이게 발로 찬 거냐고 제 차에 다시 휀다에다 발을 대더라고요. 다른 아저씨를 또 빵빵대면서 이제 나와라 근데 듣지도 않고 다른 아저씨들이 막 뭐라 하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저한테 한 번 더 신고해주겠다면서 신고해주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아가씨가 잘못한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아저씨가 잘못한 건데 빨리 사과해야지 끝난다. 경찰서로 뭐 가서 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5분 정도 넘게 실랑이 하다가 결국은 아가씨 미안해요 하면서 사과 받고 끝났어요. 음주도 아닌 것 같고 정신이 모자란 건지 잘 판단이 안 돼. 좀 정상적인데 좀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정상인과 경계선에 있는 분? 그런 분 같았어요. 시청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자전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서 잠깐 멈췄더니 이제 무슨 소리야?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 뭐 불특정 다수한테 막 같이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가 반대 방향에서 오다가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려고 했었나봐요. 차가 알아서 멈추기를 바랬는지 나 건너려고 그랬는데 왜 지나가느냐 그런 의도로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아픈 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응? 아침에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계셔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도 보내고 이제 천천히 후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아, 내가 사람을 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제가 사람을 친 줄 알고 처음에는 아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사람 쳤어 이러면서 이제 욕을 막 엄청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이제 그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자기가 차에 치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애초에 그 경찰관 분들도 이제 그분 딱 보고 대충 알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많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 아버지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드님 때문에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고 했었지만 저도 뭐 이렇게 후진을 하면서 저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 교체 비용만 받고 처벌 불원서 합의로 해서 원만하게 끝내기로 했습니다.
퇴근해가지고 이제 집 앞에 왔는데요. 주차장 입구를 이제 트럭이 막고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럭이 지나가고 나서 차단기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정면에서 트럭 지나가고 보행자가 이제 앞으로 걸어오는 걸 봤거든요. 보행자가 뭐 눈 감고 걷고 있었던 게 아닌 이상 박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우회전을 하고 나서 운전석 뒤쪽 펜다 부분을 부딪혔어요. 아저씨였는데 이제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바닥에 이제 좀 넘어져 계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술을 뭐 얼마나 드셨으면 이게 차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부딪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제 네가 와서 박지 않았냐, 아프니까 이거 교통사고니까 경찰부터 부르라고, 아니면 뭐 합의금을 바로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 해서 경찰서를 갔는데, 교통조사계 분이 그러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제가 가해자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해야 할 그 의무가 있는데 위반하지 않았냐,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거니까 접수하지 말고 합의 보라고 하더라고요. 교통조사계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하면서 지나가는 차랑 부딪히면 그 차 잘못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분이랑 엄청 싸웠어요, 경찰서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질 만한 그게 아닌데 왼손이 좀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었거든요. 주먹으로 가격을 한 건지 저는 이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를 간 거였고요. 범칙금이랑 또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은 뭐 즉결 가는 쪽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제 판사가 그래도 내가 잘못이다, 내가 가해자다 이러면은 차를 팔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 끝나고 친구랑 집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아저씨가 차량들을 못 가게 막고 있더라고요. 미쳤나봐. 뭐야겠는데? 넘어갈까? 잠시 뒤엔 버스도 오는데 어두워서 기사님이 조금 늦게 발견하셨는지 정류장 앞에서 급 차선 변경을 하시느라 뒤따라오던 차들도 정체가 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앞에서 계속 가로막더라고요. 보니까 비틀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정차를 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 택시를 잡고 가시더라고요. (5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셨고요. 처음에는 극단적인 선택하시려고 그러셨나 싶었는데 술에 많이 취하셔서 모든 차들이 택시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분이 오기 전에 택시를 잡고 가셔서 신고를 취소하게 됐어요. 진짜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남들한테 이렇게 피해 끼치면서까지 정신없이 이렇게 술을 드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이었고요. 앞차가 서행을 하길래 무슨 상황인가 해서 주변을 살피니까 경찰관 두 분이랑 술 취한 사람이랑 약간 실갱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경찰관들이 술 취한 사람이 위험하니까 대화를 통해서 실갱이 중이었고, 술 취한 사람은 신발도 안 신고 마스크도 없이 경찰분들을 괴롭히고 있던 상황이었죠. 고가도로 끝에 용상으로 보이는 동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돌상 위에 올라서 본인이 마치 손오공이라도 되는 것 마냥 위에 타고 있었죠.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본인의 재산을 잃어서 그거에 대한 한탄으로 저렇게 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시국에 저렇게 마스크도 없이 술을 먹어야 했나. 다른 일로 되게 바쁘실 텐데 경찰관 분들 출동시켜가지고 인력 낭비를 굳이 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새벽에 집에 들어가던 중에 앞차가 신호가 떴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가볍게 크락션을 눌렀는데 진행하지 않아서 사람이 쓰러지질 않았나. 저혈당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상등을 켜고 뒷차 지나가라 신호를 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을 봤더니 와이퍼가 움직이고 있고 반쯤 잠든 상태로 그 와이퍼 리듬에 맞춰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길래 경찰에 불렀는데 음주가 맞았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라고 음주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정신을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열진 않았고 경찰분이 시동을 끄고 차에서 끄집어내셨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남성이었고요. 동네 주민 정도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빨리 집에 보내달라는 듯한, 빨리 검사하고 나 가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과는 따로 없고 음주는 확정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힘든 건 아는데 꼭 그러셔야 했나. 새벽이라 사람이 없어서 안 다친 거지,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셨으면 사고가 나지 싶어요. 크락션을 꽤 길게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면은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대전에서 이제 세종 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옆 차량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비틀비틀거리고 쟤 뭐지? 이러고서 이제 룸미러로 계속 그 차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계속 차선을 밟으면서 오더라고요. 깜짝 놀래고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낮춘 다음에 그 차가 앞으로 보내고서 제 뒤쪽에서 한번 지켜보고 있었었죠. 저는 2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바로 그냥 차선을 밟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경적도 못 누르고 순간 약간 옆으로 흠칫? 자꾸 사고 날 뻔하고 비틀비틀거리고 막 신호위반까지 하니까 이거 음주가 확실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경찰을 부르면서 이제 꼭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으로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경찰이 거주지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신고를 계속하면서 쫓아갔는데 경찰이 없는 거예요. 어디 도착을 했는데 그 운전자가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면 지금 술 마신 건지 아까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건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집에 못 들어가야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그냥 받게 되었어요. 혹시나 또 그 사람이 제가 뭐 욕을 했다, 폭행을 했다, 쌍방폭행이다 뭐 이 말을 할까봐 영상을 찍으라고 했죠. 음주 신고를 했다는 거에 화가 되게 많이 나 있었고요. 사고도 나지도 않았는데 왜 쫓아와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뭐 돈이 얼마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 너네들은 알 거 없지 않냐, 그냥 갈 길 가라 뭐 이러면서 승리를 계속 냈어요. 따라와 우리 집에. 아니 내가 내가 우리 좀 따라와. 아니 내가 지금 니네들 저집에서 놀래서 웃기잖아. 엄마 웃긴다 진짜.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웃긴다 진짜. 아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쫓아와서 신고를 하냐, 갈 길이나 가라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그 말을 했거든요. 저를 밀치려고 하는데 저는
폭행을 과연 하겠어라고 했는데 순간 목을 조르더라고요. 그 상황을 되게 당황했었어요. 어디 가세요? 안 간다고 씨발 바로. 경찰 출동을 했는데 음주운전자가 계속 경찰들한테 욕을 하면서 저희를 고소를 하겠다, 내가 끝까지 뭐 쫓아가지고 뭐 죽여버리겠다, 뭐 계속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시더라고요. 사건 마무리는 폭행이랑 그리고 음주 그 2개로만 끝났어요. 음주 측정 치수는 따로 그것도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취소 수치다라고만 말씀을 들었어요.